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응급의료 방해 범죄와 처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응급실에서 먼저 왔다며 난동을 부린 보호자 사건 논란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우나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A씨가 강원도의 한 병원에 응급실로 후송이 됐습니다. 당직 의사는 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CT나 MRI 촬영 등을 지시를 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다른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 후송이 됐습니다. 네. 전 의료진이 비상이 걸렸고요. 의료진들이 10여 분간 이 멎은 심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보호자 여동생이 우리가 먼저 도착했는데 왜 다른 환자를 보느냐. 내 환자, 즉 A씨가 10분 이상 방치되었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검사를 지시를 했고 실제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심정지 환자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지만 A씨의 여동생은 1시간여 동안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A씨 여동생을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조사를 했고 지난 12일 혐의를 인정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네, 응급실에서의 환자 진료 순서가 선착순은 아닌 거잖아요. 이 순서가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의 진료와는 달리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선착순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응급의료법령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응급환자 중등도 등급에 따라서 응급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 1등급부터 5등급, 5등급까지 있고요. 증상의 종류가 무려 2천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이나 쇼크 같은 경우에도 그 원인에 따른 세부적인 우선순위가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응급실의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임에 반해서 응급 환자의 위험도 또 응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진료의 우선순위를 시간순위 아니라 선착순이 아니라 응급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선 사건 외에도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준이 아주 심각하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들은요, 금요일 밤이 특히 두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치자들이 응급진료를 받으면서 왜 동의 없이 비싼 진료를 마음대로 하느냐,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왜 늦게 오느냐, 이런 취지의 각종 항의를 하면서 욕설과 난동을 하고 심지어는 기물파손과 폭행을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의사가 크게 다쳤고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심지어 방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또 작년 6월에는 인천에서 심정지 상태로 아내가 후송이 되었었는데 결국 아내가 사망하자 그 남편이 응급의사에게 뒷목을 낫으로 베는 그런 엽기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 한 해만도 응급실에서의 난동,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총 1,100여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고 4년 전에 비교하면 3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 동안, 즉 5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5건이고 올해 들어서도 9월 말까지 무려 4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사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응급 환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자들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나요? 네, 응급의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응급의료 종사자, 즉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폭행하여서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이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거나 구급차를 부수거나 운전자인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방해하거나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자 법이 개정됐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실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2018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 1,100여 건 중에 실제로 사법 처리가 된 것은 불과 6%에 불과했고요. 지난 3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700여 건이 발생했지만 그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달 기준에서 4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 처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처벌 규정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의 보안 요원은요, 의료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폭행해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작년 4월 강원대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술 취한 남성이 응급실 보안 요원을 마구 때렸고 실제로 경찰까지 출동을 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반격을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보안 요원이 경찰 신분이 아니었던 데다가 같이 반격했다가는 가해자와 자신이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겠고요. 또 의료계에서는 그간 정부의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뭐 뒷문 조성이라든가 비상벨 설치, 안전전단 요원 배치 이런 것들인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이 응급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선고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또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 처리 건수가 극히 낮은 이유가 병원이 분쟁을 우려해서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 대처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부터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앞으로 이루어질지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응급의료 방해 범죄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